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 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우량 기업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56회 차로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건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5회 방송에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5개의 기업을 소개해 드렸죠. 그 중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기업을 유바이오로직스로 소개를 드렸는데, 그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요, 제가 유바이오로직스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 중에 그래도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유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코로나 백신을 연내 승인을 기대한다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 장관이 말하길 국내 5개 회사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임상 3상에 먼저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현재 임상 1, 2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언급한 적이 있죠. 그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바이오로직스는 필리핀 제약사인 글로백스하고 코로나 백신 기술 이전 의향서, Letter of Intention이라고 했죠.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4월 19일 한국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필리핀 그 제약회사 글로백스가 코로나 백신 그 6919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고요. 그 대가로 글로백스는 자기 비용으로 공장을 필리핀에서 건설하고 한국과 동시에 임상 2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임상 2상은 필리핀은 요즘 매일 한 10,000명 가까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상 추진이 용이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백스가 필리핀 정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해 갖고 현지에서 공급하는 걸로, 그래서 연간 한 4천만 도스, 약 2천만 명 접종분을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진행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6월 초에 임상 2상이 추진되고 9월까지는 마무리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상 1상이 끝나면 미국에서도 임상 시험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유코백19에 대해 자신감과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임상 참여를 독려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상에 참여했다고 그 백영옥 대표이사가 최근에 인터뷰 기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무총리네 이제 얼마 전 4월 26일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국내 백신 개발 기대감을 표시했죠. 이때 요 무렵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백신도 수입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하면서 내년 초에는 국산 백신 개발이 될 건데 못하러 러시아 백신 안전성도 확인이 되지 않은 러시아 백신을 들어오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바이오로직스의 그 유코백19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후발 주자로서의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유효기간이 6개월 내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갖고 그 유효기간이 짧고 또 아직도 백신이 부족해 갖고
많이 백신은 맞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변이 바이러스 발생 전에 그 발굴한 후보 물질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지 않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유바이러스 측이 말하기를 유코백19 바이러스는 용량이 다른 유코백19 백신은 다른 백신보다 용량이 작아 가지고 변이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물질을 만드는데 더 유리하다래요. 그래서 기본형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다음에 그 백신에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추가하는 건 훨씬 더 쉽다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가 다른 코로나 백신 기업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예를 들면 오늘 4월 29일자 종가가 유바이오로직스는 32,050원이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155,500원이었고 제넥시는 104,000원이었고 셀리데는 72,600원, 진원생명과학은 18,400원이니까 비교적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한 다른 제넥신, 셀리드, 진원생명 이런 데에 비해서 얘는 유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9년 양년 동안 영업 흑자를 실현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비콜이라는 콜레라 예방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저의 마음을 더 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바이오로직스에 제가 주목한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 5개 중에서 비교적 제일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 때문이고요. 두 번째, 주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영업 흑자를 실현한 적이 있고 또 유비콜이라는 콜레라 예방 백신을 만든 경험이 있어 갖고 다른 기업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이유에 착안해서 유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큰 2번째, 그럼 유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 백신 개발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개발 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신의 이름은 유코백19 유전자 재조합 방식에 의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유코백19는 유전자 재조합 항원에 면역 증강제를 첨가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장점이 안전성이 뛰어나고 그다음 면역원성이 우수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액상 주사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126억인데 자체 조달이 유바이오로직스 회사 자체 조달이 32억 원, 정부 지원금이 94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제백신연구소 IVI라죠. 국제백신연구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체결했네요. 그 다음에 백신 개발 상태를 보면은 카톨릭대 은평성모병원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참가자 50명에게 접종을 완료했고요. 임상 1상 결과에 대해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한 후 여기 한 5월 말경에 나온다래요. 그때 안전성하고 면역원성을 평가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발표를 하고 임상 2상은 이미 1, 2상은 같이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승인을 들어간다래요. 그러면 은평성모병원 등 5개 기관에서 약 230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임상 2상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진행이 되면 7월에는 임상
하반기 7월이나 8월에는 임상 3상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바이오로직스가 백신 개발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 주사제형으로 콜레라 백신 유비콜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2018년에는 개량형으로 플라스틱 튜브형으로다가 유비콜 플러스를 개발했어요. 그래 이게 이제 튜브형이니까 쫄쫄 빨아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유비콜 플러스 콜레라 백신을 개발해 갖고 세계 시장에 약 세계 공공 시장의 점유율 80%를 돌파할 정도로다가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 2018년에는 1650만 도스를 유니세프 국제아동기금이죠. 여기를 통해서 저개발국에 보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다른 바이러스 백신 개발하는 게 장티푸스, 폐렴구균, 수막구균 이런 백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1공장, 2공장이 있거든요. 춘천 1공장, 2공장을 활용하면 연간 1억 내지 2억 도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업 계열을 말하면 백신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백신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립은 2010년 3월에 했으니까 벌써 11년이 됐네요. 상장은 2017년 1월에 해서 4년이 됐고요. 그 다음 대표는 백영옥 씨고요. 이 백영옥 씨고 사진에 나와 인물인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하고 미생물학을 전공하고요. 그 다음은 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에서 18년간 백신 개발 담당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은 222명, 2020년 12월 기준, 작년 연말 기준이네요. 그렇고요. 본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고 공장과 연구소는 춘천에 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재작년에 500억 원을 투자해 갖고 춘천의 2공장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은 백신 개발 및 공급 사업이고 CRMO라 해서 Contract Research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일종의 위탁 생산하는 거네요. 바이러스 백신 같은 거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 의약품 선진 제조 기술 개발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성과를 보면 유비콜 플러스 콜레라 예방 백신이죠. 이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유비콜 플러스를 개발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WHO의 적격성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이 53억 원을 투자해서 연구비를 지원해 갖고 유비콜 플러스라는 콜레라 예방 백신을 개발해서 저개발 국가에 보급해 왔죠. 그 다음에 면역 증강용 전달 단백질도 개발했고요. RCRM197이라고요. 그리고 코비드19 진단 키트도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유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재무적 안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죠. 성장성을 먼저 보면은 2018년에는 매출이 249억이고 영업이익이 53억이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1.2%고 2%고 순이익은 38억을 달성해서 순이익률이 15.3%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매출이 331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32.9%고 많이 늘어났죠. 영업이익은 98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9.6% 상당히 좋대요. 30% 가까이 됐네요. 근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9억이 됐어요. 아마 이때 이 공장 건설하느라고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매출이 285억으로 줄었는데요. 이 준 이유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60억이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601억으로서 손실이 났네요. 근데 이 손실 난 거를, 그 매출 감소 이유를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찾아봤더니, 첫째, 콜레라 예방 백신 매출이 감소했대. 왜냐하면 코로나가 창궐하는 바람에 콜레라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그래서 콜레라 백신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유비콜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2019년은 1921만 도스가 팔렸는데 2020년은 1100만 도스밖에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약 820만 도스 정도가 덜 팔렸죠. 상당히 매출이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그 유비콜 매출액이 321억에서 243억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2공장 증설에 따라서 판매관리비와 감가상각비가 많이 반영이 되는 바람에 그 매출이 감소했고 손실이 발생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99억이고 영업이익이 47억이었고 2020년 9월에는 매출이 33억이고 영업손실이 46억이었는데 2020년 12월 작년 마지막 분기에는 매출이 130억으로 급격하게 회복되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도 13억, 순이익도 65억으로 났죠. 그러니까 아마 2021년 올해는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성을 보면 부채 비율은 61%, 100% 미만이니까 안정적이죠. 그리고 당좌 비율, 그 부도율을 부도 가능성을 재는데 제일 중요한 현금성 자산하고 유동부채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눈 그 당좌 비율이 170%로 해서 이것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잠재력은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을 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그거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유바이오로직스의 그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그 평가 수준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 지금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백신 개발 기업 5개를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적자 기업이라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못하고, 그 액면가, 주당 순자산, 주당 순자산 비율 요걸로 비교를 해봤는데, 유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셀리드 다 액면가는 500원짜리고 진원생명과학만 액면가가 1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당 순자산을 보니까 유바이오로직스는 2779원,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75,860원, 제넥신은 21,686원, 셀리드는 4,877원, 진원생명과학은 2,209원이었고요. 주가를 보니까 4월 29일자 종가, 금일 종가를 보면 유바이오로직스는 32,050원, SK바이오사이언스는 155,500원, 제넥신은 104,000원, 셀리드는 72,600원, 진원생명과학은 18,400원 이렇게 됐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55회차 4월 22일자 방송에 그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때 당시 28,600원이라서 일주일 만에 8일 만이네요. 일주일 만에 12%가 상승했고요. 제일 잘 좋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4월 22일은 139,500원이었기 때문에 7.8%가 상승한 상태고요. 제넥신은 11만 1,900원이라서 마이너스 7%, 얘는 떨어졌네요. 7%가 빠진 상태고, 셀리드는 67,800원이라서 7.3%가 올라 있는 상태고, 진원생명과학은 17,800원에서 18,400원으로 3.3%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제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왕개미들은 그러니까 좀 큰 돈 갖고 투자하시는 분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추천했고, 유바이오 그리고 그냥 일반 평범한 그 개미 투자자들은 유바이오로직스를 추천을 했는데 12% 올랐으니까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주가 순자산, 주당 순자산 비율, 요거는 주당 순자산으로 주가를 나눈 값이네요. PBR이라 했죠. 그걸 보면은 유바이오로직스가 11.5배, SK바사가 2배, 제넥신이 4.8배, 셀리드가 14.9배, 진원생명과학이 8.3배. 그러니까 유바이오로직스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겁니까?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근 3개월 그 주가 수준을 보면은 3개월 내 최고가가 34,250원 4월 13일자고 최저가는 17,050원 3월 9일자네요. 그리고 4월 29일 현재는 32,050원, 그래서 최고가 대비 6.4%가 떨어져 있고 최저가 대비 88%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없어갖고 정부가 굉장히 곤경에 빠져 있죠. 국민들이나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또 백신 저개발국이니 보릿고개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해 있는 상태죠. 그런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얘는 현재 최대 이슈인, 아마 코로나 예방 주사를 국민들이 맞을 때까지는 이 최대 이슈인 거가 계속 지속될 것 같죠. 그 최대 이슈인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 갖고 임상 1상 결과가 나온다라든지 임상 2상 추진한다, 뭐 임상 2상 결과가 난다든지 임상 3상은 어떻게 된다든지 이렇게 백신 개발 진척이 될 때마다 여론이나 정부나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관심을 받을 것 같고, 그때마다 주가가 어떤 상승의 모멘텀, 상승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우선 10% 정도 매수 후 약간 좀 최근에 급등해 갖고 약간 부담되지만 어제는 한 5, 6%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많이 하락 조정을 많이 안 받는 걸 보면은 매수 세력이 그만큼 단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만 시범적으로 매수한 다음에 조정할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면서 임상 성공할 때 계속 성공할 때까지 조금씩 사 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임상 실패했다 그러면 뭐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자기 보유 주식의 한 10% 정도는 예로 채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도 전략은 임상 3상 결과 발표 시까지 장기 보유하면 제 욕심은 최소 3배 아니면 10배의 상승을 기대하는 건 약간 욕심일까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한1 도수당 20 내지 30불이랍니다. 근데 만약 6호백이 얘를 성공을 해서 한 10불 정도에만 가격을 받아도 1000만 도수를 매출을 하면은 1억 불이거든요. 1억 불이면은 11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작년 매출이 285억이니까 한 5배 정도는 매출이 상승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가도 5배 뛰면 한 15만 원 된다고 보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적어도 한 10만 원은 기대를 하고 한번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해 보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뭐 임상에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미련 없이 손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모험이 있지만은 한번 코로나 예방 백신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도도 높고 또 정부의 관심도 높고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주의할 점은 첫째는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로 금물이다. 중앙성 침범해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30% 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해라. 주식 투자 자산의 30%는 현금으로 보유해라. 예를 들어서 내 주식 투자 자산이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현금으로 보유해라. 이 소리고요. 세 번째, 공부를 해서 투자해야 된다. 공부하며 투자해야 된다. 아는 만큼 버는 게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공부하는데 정직하고 또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정보만을 가려서 소개해준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와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정화상 정화상 기업가치소라는 이름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소개한 종목들의 최신 뉴스 아니면 다른 오늘의 투자 이슈 그리고 특징주 이런 걸 소개하니까 저희 유튜브 정화상 기업가치 연구소 유튜브 애독자님들은 저희 블로그도 방문하시면 훨씬 더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갖고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을 신청하시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